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자, 오늘 늘 강의 때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콜라겐입니다. 자, 저 역시도 그동안 콜라겐은 먹으면 피부 정도 좋아지는 줄 알았지만 저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그램 보면서 콜라겐이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하고 많이 부족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가 콜라겐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니까 메모 준비 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회장님께서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너무 유익하다고 저희 체인 가족분들하고 함께 이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정상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나올 때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20대, 30대 초반 청년분들이 취업으로 대단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공모전, 인턴, 해외연수, 학점, 토익 점수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스펙을 쌓아 나가는데 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 자, 그런 말 아시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사실 건강이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우리는 그저 몸이 조금 아플 때 빼놓고는 건강에 대한 전혀 투자나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런 측면에서 더 한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집중해 주시면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실 영상은 면역력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면역력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면역력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과 기전으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막아내는지 사실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짧지만 정확하게 면역력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면역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말이죠. 우리 몸의 면역이 좋으면 그걸 쉽게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면역력이 나쁘면 심하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면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면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각종 유해 요인을 이제 창이나 칼이라고 본다면은 이걸로부터 막는 이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고,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거는 그 방패의 세기 그리고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면역력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역할은 그러면 우리 신체에 어떤 면역기관들이 있는지 또 그 역할은 무엇인지 또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패막은 바로 점막입니다. 점막이요? 네, 점막은 호흡기관이라든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의 내병을 이루는 부드러운 조직인데요. 네. 병원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서 신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에서는 눈물이 분비되는 거죠. 입에서는 침이 분비되겠죠. 네. 기관지에서는 가래가 분비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병원체들을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체 자체를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점막만큼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면역기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 어디죠? 몸에 피부예요, 네. 그게.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바깥쪽의 각질층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의 장벽을 형성해서 유해세균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고요. 네. 그 안에 진피랑 피하 지방층 그쪽에서도 그 면역 체계 전반적인 거를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앙 제어 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도 점막도 무너지게 되면서 병원 세균이 다 침투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몸에 이런 면역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시는지 이번에 보실 영상은 면역의 역할 영상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피부와 점막도 뚫고 들어오는 독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때 출동하는 것이 이제 면역세포, 2차 방어막인데요. 그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것이 백혈구입니다. 혈액이나 림프액 속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네. 병원체가 1차 방어막, 피부와 점막을 뚫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2차 방어막으로 병원체와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보통 3, 4일 정도 고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열도 나고 기침, 콧물, 가래 같은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백혈구가 병원체랑 싸우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반응이거든요. 아주 정상적인 잘 반응. 싸우고 네네. 있다는 네. 반응이네요. 근데 이런 이제 백혈구 같은 2차 방어막이 뚫려지면은 네. 그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2차 방어막을 뚫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면역의 역할에 관련된 영상 보셨고요.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조만간에 이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실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잠깐 영상 보시고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관 모양으로 생겨서 왕관이 코로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일컫는 건데요. 네. 일단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네. 보여요. 이제 이 점의 크기가 실제로 머리카락의 직경의 크기와 유사하거든요.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이 점의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0분의 1.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 직경 크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전체 공의 100만 분의 1의 예. 크기라는 거예요. 아. 너무 작겠죠. 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은 폐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뿜어내는 물방울, 즉 비말이라고 하죠. 네. 비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말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인 겁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체 개념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이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콜라겐이 그러면 왜 나이 들수록 고갈되어 가며 콜라겐이 왜 우리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인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라겐이 뭔지, 콜라겐이란 요 부분에 대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지키는데 콜라겐이 정말로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콜라겐에 대해서 먼저 좀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통 피부하면 콜라겐. 그쵸? 그렇죠. 예. 콜라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도와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도 바로 콜라겐입니다. 또 내부의 장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주로 피부, 그다음 뼈, 힘줄, 관절, 연골 어느 곳에서 다 발견이 되고요. 네. 피부의 진피층에서는 90%를, 또 뼈에는 70%, 예. 그다음에 관절 연골의 53%, 네. 잇몸의 60%를 바로 콜라겐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온몸 구석구석 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아, 저도 평소에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저 피부에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인체의 모든 곳이 콜라겐과 연결되어 있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콜라겐이라는 사실 이제 함께 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실 영상은 그럼 이 우리 몸에서 이토록 중요한 콜라겐이 감소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해마다 1년에 1%씩이 감소하게 돼서요. 네. 40대가 되면은 절반만 남아 있어요. 콜라겐이. 우린 아예 없는 거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10대도 줄어들어요? 60대에는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사실 여성분들은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5년 안에 무려 30%나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라겐이 대부분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여러 곳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줄어들고요. 20대부터 1%씩 감소해서 60대면 3분의 1 수준이 남고요. 40대만 돼도 절반으로 그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한피부미용학회에서는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서 섭취해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콜라겐이 그럼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의 변화, 어떤 질병들과 연결이 되는지 그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지극하신 어르신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제 눈도 좀 침침해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빨을 잘 씹지도 못해가지고 잇몸이 피도 나요. 네. 그리고 허리, 무릎 계속 이렇게 치고 있으시 아프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콜라겐 감소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아. 콜라겐이 모자라게 되면은 연골이 마모가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잇몸이라든지 치아의 상아질 역시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눈 속에 이제 수정체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한 거네, 우리 몸에. 많이 나네. 구석이네요. 네. 네, 이뿐만 아닙니다. 동맥경화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혈관도 콜라겐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콜라겐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혈관이 튼튼하지 않으면 혈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뭐 콜레스테롤, 칼슘 이런 게 늘러붙게 되고 이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 점점 굳어지면서 급기야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저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콜라겐인 줄 알았더니 우리 몸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게 바로 콜라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실 영상은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감소하면 건강에 어떤 적신호들이 일어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자, 영상에서는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질환 감염 증과, 그럼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감기나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겠죠. 자, 그럼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는 신호 5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질환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는 이것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여야겠죠. 네. 그래서 면역계로 이동을 시키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즉 세포의 기질이라는 아이거든요. 네. 얘는 이제 조직을 지탱하고 탄성을 유지하는 게 메인 역할이에요. 그거 외에도 세포 내 대사라든지 이동, 그 다음에 손상된 조직의 치료에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기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따라서 콜라겐이 감소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감기에서부터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콜라겐의 부족이 면역력의 감소를 가져오죠. 이건 대단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콜라겐이 우리 인체에서 감소하게 되면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게 원인이 콜라겐 부족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 능력이 또 재생.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치. 피부에 잡티가 늘어나고 또 상처가 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콜라겐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상처가 나면 그 부위로 세포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분열하고 성장하면서 고기를 이렇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게 정상 반응인데 나이가 들고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세포의 이동, 그다음 분열, 증식 이 반응들이 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 치유의 능력이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상처 치유 등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는 영상 보셨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연관이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특히 요실금에도요 콜라겐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하네요. 혈관과 근육의 유연성 및 신축성에 관여해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요실금에도 발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실금이 아유, 나타날 수 있다고 요실금도. 하네요. 근데 화장실 가는 거랑 콜라겐도 관계가 있나요? 콜라겐은 그 혈관과 근육의 유연성 그리고 신축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은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요도에 그 조여주는 그 힘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어지는 거 그런 증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지만 보시면서 계속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부에만 관여하는 콜라겐인 줄 알았더니 요실금에까지 그 원인이 된다고 하니 참 우리가 콜라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탈모입니다. 탈모. 콜라겐이 부족하면 탈모가 또 촉진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영상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유, 아까 탈모. 말씀하셨잖아요. 탈모 증상 있으시다고. 탈모가 제일 해당이 심해요, 되나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탈모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모발을 잡아주는 모공 줄기세포가 약해지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줄기세포가 분열을 할 때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서 탈모 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하는 거고요. 2016년에 도쿄의 의대 치과대 연구진이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서 흥미로운 이제 주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탈모와 콜라겐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한 실험을 했는데요. 17형 콜라겐을 과잉 분비하도록 한 쥐에서 콜라겐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같은 연령의 쥐보다 탈모 진행이 훨씬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콜라겐을 꾸준히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섭취하시면 탈모에도 도움된다는 사실, 정말 새로운 사실들 오늘 많이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영상은요, 비타민 D 합성 감소. 자,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할 때에는 골다공증 및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비타민 D 합성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타민 D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고 뼈의 성장도 돕고 우리 몸의 각종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로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햇볕을 쬐게 되면은 우리 몸의 피부 조직 세포가 체내의 콜레스테롤 유도체를 이용해서 햇빛의 자외선을 비타민 D로 변환을 시키는데 콜라겐이 감소하고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유도체의 활동성이 줄어들어서 네. 비타민 D 합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올 때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도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실제 햇빛을 받으셔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콜라겐과 관계가 된다니 참 오늘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라겐이 감소하시면 근육도 함께 감소한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몸에 콜라겐이 감소하면요,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서서히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70세가 넘으면 10년 내에 근육 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국 몸의 근육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면서 골절도 생기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 기초 대사량 감소하면서 우리 몸 지방도 쌓이면서 동맥경화 같은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은 이 근육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육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듣기 싫지만 운동, 네. 또 듣기 싫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영양 섭취 가운데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도 잘 먹어야 하고 단백질의 하나인 바로 이 콜라겐. 콜라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요, 이 콜라겐이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둘로 나눠서요, 한쪽만 콜라겐을 좀 섭취하게 한 뒤에 근력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그랬더니 이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의 근력이 이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근육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콜라겐만 양질의 콜라겐을 섭취하셨는데 3개월 후에 근력, 운동하지 않아도요, 기초대사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영국 영양저널의 2015년도 논문이 발표됐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흡수율이 좋은 콜라겐을 반드시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얼굴에 주름이 많을수록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안 그리고 노안에 따라서 수명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팀이 7년 동안 이 70세 이상의 쌍둥이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 결과 이 피부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쪽의 사망률이 약 13%가량이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13%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노안인 사람이 치매 위험도가 더 높고 또 단명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주름살은 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주름살이 깊고 많은 여성일수록 골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혈압이 높을수록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혈압이 증가할수록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동맥경화가 오면서 이 피부에 영양분을 못 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노화가 오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한 대학병원에서는요, 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주름살이 많으면은 혈관이 노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이 골밀도와 혈관 건강까지와 연결이 된다니 또 그 기본적인 기저에는 콜라겐 부족과 또 연결된다는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을 많이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체연에서 절찬리에 엄청난 히트를 또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체이은의 매일 먹는 데일리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해주는 회사는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독일의 젤리타라는 회사고요. 역사가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콜라겐과 젤라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원래 콜라겐은 독일식 발음이고요. 미국식 발음은 콜라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독일에서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1위여서 콜라젠이 아닌 콜라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원료겠죠. 저희 체이은의 매일 먹는 콜라겐의 원료는 원물이라고 합니다. 원물. 원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건, 물질. 우리가 우유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젖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젖소가 있어야 저희가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과일이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역시 과일, 나무입니다. 그렇듯 저희 체이은의 매일 먹는 콜라겐의 원물이 되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주로 소와 돼지의 가죽,
또는 뼈를 사용합니다. 자, 시중에 요즘에 어류 콜라겐, 피쉬 콜라겐이 굉장한 유행인데요. 그 피쉬 콜라겐과 저희 콜라겐과의 비교도 잠시 후에 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동물이고 뭐 소는 광우병, 돼지는 어떤 전염병에 노출돼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고 원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저희 원물로 사용하는 돼지의 가죽. 자, 이 돼지는요, 원물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인기관 또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굉장히 먹거리에 까다로운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코셔마크라고 찍혀 있는 식품이 아니면 선호를 안 합니다. 역시 이슬람인 분들이 할랄이라는 인증이 마크가 찍혀 있지 않는 식품은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50% 이상의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클린 라벨입니다. 이 클린 라벨은요,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제품의 원료부터 조리 과정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인증되고 검증돼야 받을 수 있는 코셔와 할랄과 마찬가지로 제3대 안정성이 확보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클린 라벨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엄격한 위생, 품질 관리가 확보된 원물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사육부터 도축 과정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원물들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류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젤리타사는 왜 원물을 육류, 동물성 원료를 고집하냐? 제가 그걸 조금 찾아보고 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돼지 가죽,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족발, 굉장히 콜라겐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분자 구조가 커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드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라는 상식을 알고 계신데 사실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류 콜라겐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콜라겐이 원물을요, 일체 가수분해를 합니다. 자, 돼지고기나 족발을 삶게 되면 그 만들어진 형태, 그게 젤라틴의 형태입니다. 부드럽고 촉감이 쫀득쫀득한, 자, 그 형태가 젤라틴입니다. 젤라틴. 자, 가수분해 젤라틴까지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젤리타사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특수 효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이 콜라겐을요, 저분자 형태로 펩타이드 단계까지 아주 작은 분자 구조로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젤리타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요 효소 처리 기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PC 콜라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월등한 흡수율을 저희 체인의 매일 먹는 콜라겐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저희가 출시되고 1차 완판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체험과 판매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말 타입, 그리고 수용화, 물에 녹여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수 효소 처리된 흡수율을 아주 높여놓은 수용성 수용화 분말 타입 형태로 돼 있고요. 자, 간편하게 휴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드실 수 있도록 한 포씩 파우치 형태로 포장도 역시 대단한 저희 제품의
우수성이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자, 비이커 3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분말을 떨어뜨렸더니 1분 정도면 젖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용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흐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체 흡수율이 높고 흡수율이 높다는 의미는 몸 구석구석 가서 이용되는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140년이 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젤리타사에서 이 원료를 출시하면서 이미 자체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임상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몸 구석구석 좋은 긍정적인 체험들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 자, 우리 사람은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어류, 생선은 뭘까요? 그렇죠. 동물과는 사뭇 분자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흡수율만 높일 수 있다면 동물성 콜라겐이 섭취했을 때 훨씬 우리 인체에 유용한 작용들을 한다는 사실들은 상식적이겠죠. 자, 어떤 임상들이 있냐면요. 피부 탄력, 콜라겐 농도가 증가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의 주름이 골밀도와 혈관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아까 영상으로 같이 시청을 하셨고요. 눈가 주름이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중요한 사실은 진피층의 밀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겐을 드시면 피부가 좋다라는 그런 상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전에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죠? 콜라겐을 꾸준히 좋은 콜라겐을 드셨더니 3개월에 기초 대사량, 근육량이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2배가 상승했다. 자, 이건 뭘 말씀드리나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건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해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셀룰라이트가 뭐냐면요. 우리 팔뚝, 자, 허벅지 이쪽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그런 것들이 셀룰라이트입니다. 자, 이 셀룰라이트는요, 여간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셀룰라이트 결정체를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셨더니 놀랍게도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 도움을 주는 것까지 콜라겐이 역할을 한다니 대단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모발, 손톱, 발톱. 콜라겐이 부족한 분들이요, 손톱이나 발톱이 잘 깨지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콜라겐을 섭취하시면 자, 이 깨짐이 감소하고요, 성장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치유에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 및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역시 콜라겐의 역할이죠. 실례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발목에 심한 염좌, 삐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외부에 강연을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오전까지 콜라겐을 좀 많은 양을 섭취하고요, 얼음찜질을 했더니 그 다음날 점심때쯤 놀랍게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근육과 어떤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본인의 체험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또 들었습니다. 실제 다른 방송사에도요, 실제 12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피부를 좀 봤더니 진피의 치밀도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자, 눈가 주름도 확연하게
줄어들고요. 자, 피부 탄력도, 피부 보습. 그래서 건조한 분들 꾸준히 콜라겐 섭취하시면 그것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저희 채은에 매일 먹는 콜라겐을 섭취하셔야 되고 또 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셔야 되는지 자, 4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물부터 제품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클린 라벨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흡수율을 높여놨습니다. 자, 그동안 동물성 콜라겐이 흡수율이 떨어져서 어류 콜라겐을 선호했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요. 젤리타사만이 갖고 있는 특수 효소를 통한 그 처리로 흡수율을 높여놓고 분자 구조를 매우 미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00엔 100. 100년이 넘는 역사와 100% 젤리타사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원료로 만든 저희 매일 먹는 콜라겐이고요. 자, 세 번째는 같은 얘기죠. 효소 처리해서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으로 상품화 시켰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그저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젤리타에서도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콜라겐 열풍이 불면서 많은 피부 연구소 또 매체에서 실제 임상들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입증된 콜라겐의 기전들이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입증된 제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바로 저희 채은의 매일 먹는 콜라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라겐 열풍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런 단어가 유행합니다. 이너뷰티. 들어보셨죠? 자, 뭐냐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부로부터가 아닌 우리 내면으로부터, 그렇죠? 내면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이너뷰티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은의 매일 먹는 콜라겐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건강해지시고 저희 OIC와 리스탑을 통해서 또 외면의 건강까지 함께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또 저희 사업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그런 채은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인사드릴 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